네, 그래프 어떤 그래프가 가장 적당할까요? 막대 그래프로 그려보면 제일 좋지 않을까요?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의 크기를 막대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 시간대, 문자열을 그 축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막대 그래프를 그리면 서로 그 막대의 크기를 비교해 봄으로써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혹은 자주 접속을 했는지 쉽게 파악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우선 상위 10개 지역을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수 이름 먼저 할게요. 탑 10 타임 존이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탑 10 타임 존은 데이터 프레임 클린을 사용하셔야죠. 데이터 프레임 클린에서 타임 존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요. 여기에 value count를 하게 되면 이미 내림차순 정렬이 되어 있죠. 내림차순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헤드 10개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탑 10 타임존이라고 하는 걸 출력을 해보시면 아메리칸 뉴욕 unknown 이거는 비어있는 문자열이었던 부분이죠. 비어있는 문자열이었던 부분이고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덴버, 미싱 있죠. 미싱 120개. 그렇죠. 아까 제가 NA 개수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NA 개수가 120개라고 그랬죠. 우리 미싱. 자, 이거 위쪽에서 우리가 NA 처리했던 부분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의 타임존 TZ 컬럼을 무엇으로 채우겠다? NA가 있으면 missing이라고 하는 문자로 채우겠다. 어렵지 않죠? NA를 fill, 채워주세요 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쉽죠? 그래서 NA가 120개가 있다라는 내용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런던에서 접촉을 했고요. 도쿄가 10위권 안에 드는군요. 그렇죠? 파리네요. 파리. 도쿄에서 미국 정부 사이트에 접속한 게 8번이나 저기 파리, 전 세계에서 파리네. 그 다음에 퍼시픽 호놀룰루, 유럽 마드리드. 보시면 대부분 다 시간대가 다 미국 시간대예요. 뭐 언노운은 모르겠지만 다 미국 시간대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사용자들이 접속을 한 거죠.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접속한 거는 유럽의 런던, 아시아 도쿄, 유럽 마드리드. 호놀룰루 이거는 하와이 아닌가요? 그럼 미국 맞죠? 뭐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찾았으면 그래프 그리는 건 어렵지 않죠. 무슨 막대 그래프, 뭐 그려주죠? 다 그래프 그려주시면 되지 않나요? 저는 가로막대 그래프로 시각화를 할게요. 가로막대 그래프. 그럼 X축을 무엇으로 하시면 되냐면 탑 10 타임존의 values, value가 X축으로 가면 돼요. 그 다음에 Y축이 탑 10 타임존의 인덱스. 여기가 인덱스잖아요. 여기가 인덱스고 시리즈잖아요. 여기는 values 잖아요. 그래서 value를 X축으로, 인덱스를 Y축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이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숫자로만 보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 막대 그래프로 표시해서 보시면 확연하게 이렇게 드러나죠. 미국 행정부 사이트를 접속한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당연히 미국 내에서 접속한 게 가장 많을 거예요. 가장 많을 거고. 그렇죠?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접속한 거는 보면 여기서 보시듯이 런던과 도쿄 이 정도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상위 10개 지역 다 뽑아도요. 접속한 게 뭐 35번, 36번, 37번 요 정도밖에 안 되죠.
전체 3,000개가 넘는 그런 자료들 중에서 요렇게밖에 안 돼요. 대부분이 다 1200번, 400번, 300번 이런 횟수들은 전부 다 미국에서 발생한 숫자들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참고로 하위 지역 한번 찾아볼까요? 네. 타임존 하위 지역은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df 클린 df 클린에서 타임존 찾고요. 그다음 value 카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헤드가 아니라 테일로 10개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테일로 10개를 했는데 전부 하나씩밖에 한 번씩밖에 없네요. 만약에 20개를 해보면 20개를 해도 한 번씩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 그 한 번씩만 접속한 지역들이 너무 많아요. 한 번씩만 접속한 지역들이 이런 것들 너무 많습니다. 알만한 지역이 있나 볼까요? 아메리카 대륙이고요. 아메리카 대륙인데 산토 도밍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미국 내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남미 어드매쯤인 것 같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겠죠. 그다음에 아메리카, 아르헨티나죠. 부에노스아이레스. 아프리카에서도 접속을 했었네요. 요하네스버그인 것 같고. 아메리카, 아르헨티나고요. 쿠칭, 아시아인데 쿠칭? 이름으로 봐서는 중국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유럽의 스콥제라고 하는 지역도 있나 보군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위 지역들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한 번씩만 접속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보여요. 되셨습니까? 그럼 한번 재미삼아서요. 재미삼아서 한국에서 접속한 시간대가 한국은 시간대를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아세요? 서울 시간, 이 시간대 타임존을 표시하는 거는 규칙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막 쓰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약속되어져 있는 표기법이에요. 약속되어져 있는 표기법이고 서울은 아시아라고 표현이 되고요. 아시아 그리고 슬래시 서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 서울 표준 시간대, 서울의 표준 시간대 에서는 몇 번 접속했는지 이게 등장할지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찾아보면 될까요? 네, 한번 해보세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불리언 인덱싱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같이 해볼까요? 자, 데이터 프레임 클린입니다. 그리고 불리언 인덱싱을 사용할 거니까 인덱스 연산자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데이터 프레임 다시 한번 데이터 프레임 클린해서 우리는 무슨 컬럼을 보면 될까요? 타임 존이라고 하는 컬럼을 보면 되겠죠. 이 서울 표준 시간대라고 하는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비교하셔도 돼요. 이렇게 비교하시면 몇 개 나오나요? 로우가 딱 5개. 한국에서는 5번밖에 접속을 안 한 거예요. 이게 꼭 서울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이 하나의 시간대죠. 우리나라는 전국이 하나의 시간대이기 때문에 어느 도시에서 접속했는지는 까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거는 도시 이름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네. 서울이란 보정은 서울의 시간대란 뜻이에요. 시간대. 그래서 시간대 이름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에는 비교 연산자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시간대 이름을 정확하게 몰라요. 여기가 뭐 코리아 서울인지 아시아 서울인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모른다. 단지 서울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이것만 알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건식을 다음과 같이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타임존 컬럼이 있죠. 이 컬럼에 스트링 메서드 속성을 꺼내는 거예요. 스트링 메서드 속성을 꺼내면 무슨 함수를 쓸 수 있을까요? contains라고 하는 함수를 쓸 수가 있어요. 메서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한국에서는 5명의 유저가 접속을 했어요. 5명의 유저가 접속을 했고요. 그게 1428번, 3154번 뭐 이렇게 있어요. 자, 첫 번째 사용자는 무엇을 이용을 했냐면 윈도우스 OS를 사용을 했어요. 윈도우스 OS. 모질라 계열의 그 브라우저를 사용한 것 같아요. 모질라 계열의 브라우저를 사용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사용자는요. 아이폰 OS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이폰 OS 사용하는 사용자는 이거는 PC로 접속한 게 아니라 핸드폰, 아이폰으로 접속한 거예요. 아이폰 혹은 아이패드. 여기 아이패드라고 되어 있군요. 두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은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접속을 했고요. 네 번째 사람과 다섯 번째 사용자는 아이폰을 이용해서 접속을 했어요. 별게 다 나오죠. 그렇죠? 접속한 국가는 전부 다 한국이에요. 접속한 국가는 한국이고요. NK는 뭔지 모르겠어요. 타임존 아시아 서울. 혹시 모르니까 소문자로도 한번 해볼까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게 사실 대소문자를 다 이게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을 따라서 써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소문자가 대륙 이름의 첫 글자가 대문자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역 이름의 첫 글자가 대문자로 들어가요.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소문자로 변환하겠다라고 하시면 str.lower까지 쓸 수도 있어요. lower까지도. 그럼 비교하실 때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같죠? 결과 같습니다. 그래서 타임존 컬럼에 있는 문자열들을 소문자로 변환한 다음에 다시 스트링 메서드 컨테인즈를 사용을 해보면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자, 몇 가지 조금만 더 볼게요. 결과에서 몇 가지 조금만 더 보면은요. 윈도우스 PC에서 접속을 했고 아이패드에서 접속을 했고 아이폰에서 접속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뒤쪽으로 조금만 가볼게요. 자, 보시면은요.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그 브라우저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예요. 브라우저에서 ENUS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영문 윈도우일 가능성이 있어요.
영문 윈도우즈를 깔고서 사용하는 사람은 ENUS. KOKR 사용하고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언어 설정 바꿀 수 있죠. 해보신 분 계세요? 영어로 바꿔서 써보시거나 한국어로 바꿔서 써보시거나 이렇게 바꿔가면서 써보신 분 계세요? 핸드폰에서 그 언어를 바꿔서 메뉴를 전부 다 영어로 바꾸거나 이렇게 바꿔서 쓰시면 여기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아이패드 사용하는 사람이었죠. 아이패드에서 메뉴를요 한국어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은 아이폰에서 메뉴를 영어로 바꿔놓고 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추측인데 이 세 사람은 외국인일 가능성이 커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지만 외국인일 가능성이 커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핸드폰에 아이패드에 메뉴를 한국어로 쓰고 있다는 얘기는 적어도 한국어를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굉장히 많은 거 알 수 있죠. 네, 보니까 접속한 경로예요. 리퀘스트를 보낸 경로예요. 리퀘스트를 보낸 게 자 이렇게 그 bit.ly 같은 그런 축약이 되어 있는 URL, 축약 URL을 통해서 접속한 사람, 페이스북을 통해서 접속한 사람,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이 접속을 하는군요. 보니까 이 사람은 트위터를 통해서 접속을 한 거예요. 트위터를 통해서 트위터에 연결된 그 USA 거버먼트를 찾아간 거예요. 다이렉트라고 돼 있죠. 이 사람은 웹브라우저에서 직접 usa.gov를 입력을 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T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 아마도요. 시간일 가능성이 커요. 시간. 타임스탬프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 다음에 City. 전부 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군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자 보시면요. 위치가 37.5663 똑같네요. 116.9970이 군요. 라티튜드와 론지튜드가 이 5명이요. 똑같아요. 자, 이 얘기는 같은 위치에서 접속을 했다는 얘기예요. 같은 지역에서. 그러니까 PC가 있었던 지역, 아이패드가 있었던 지역, 아이폰이 있었던 지역이 같은 거예요. 지금 이거 보면. 그러니까 뭔가 한 건물 안에서 PC로도 접속을 해봤고 아이패드로도 접속을 해봤고 아이폰으로도 접속을 해본 거예요. 한 사람일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같은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서로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재밌죠? 재밌지 않아요? 어쩌면 무서울 수도 있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를 사용하는 그런 로그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수집되고 있는 거예요. 재미없으시군요. 네. 반응이 없으시니까. 그럼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께 시간을 잠깐 좀 드릴게요. 자, 위쪽에서 우리는 타임존 분석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타임존 분석을 해봤죠. 사용자의 접속 국가. 데이터 프레임을 보면 아마 C라고 하는 컬럼이 있을 거예요. C라고 하는 컬럼이 아마 문자열 2개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볼까요? 아까 한국 보죠. 한국에 여기 C라고 하는 컬럼이 있죠. C라고 하는 컬럼이 KR이라고 되어 있어요. KR. 그쵸?
아까 위쪽에 다른 것들 좀 볼까요? 다른 것들 좀 보면은요. 네. C가 US라고 되어 있고요. BR이라고 되어 있고요. US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국가 코드입니다. 이것도 전 세계 표준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약어예요. 이거는 아무렇게나 약어를 쓴 게 아니고요. 위키피디아 같은 데 검색을 해보시면 이 약어가 어느 나라인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약자로 줄이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C라고 하는 컬럼을 보시면 접속 국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접속 국가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여기서도 그거 찾아볼까요? 가장 많이 접속한 국가 상위 10개를 찾고 그리고 시각화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여러분들께 시간을 드릴게요. 한 10분 정도 시간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도요. NA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NA들도 한번 뭔가로 NA들을 다른 값으로 변환하는 것도 해보시고요. 혹시나 여기도 비어있는 문자열이 있을 수도 있어요. 비어있는 문자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뭔가 다른 값으로 변환을 해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value count를 사용해가지고 어느 국가가 제일 많은지 상위 10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10분 정도 시간 드리면 되겠죠. 방법은 우리가 타임존 했었던 거랑 비슷할 거예요. 거의 비슷할 겁니다. 혹시 찾으신 분 계세요?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을까요? 보나마나 미국이 제일 많을 거고 미국 다음으로는 어느 나라가 많던가요? 네. 아마 NA들이 꽤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GB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다음 많지 않나? 라는 그런 답변 주신 분이 계시네요. GB 어디죠? GB? 영국 맞습니다. Great Britain. 그럼 같이 한번 찾아보죠. 네, 잘들 하신 것 같네요. 보니까. 자, DF. 우리는 전부 다 어디에서 할 거다? DF 클린에서 할 거예요. 자, 컬럼 이름은 뭐다? C. 그죠? 자, 이거를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바꿔줘야 될 거냐면 DF 클린 C라고 하는 컬럼이 있는데 이 컬럼에 fill NA 이렇게 할 거예요. 자, NA를 이건 없는 거잖아.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missing이라고 할게요. 자, 이거는 뭘 한 거냐면 NA 값이 있으면 NA를 뭘로 대체하겠다? missing이라고 하는 문자열로 대체하겠다. missing으로 대체하겠다라는 뜻이고요. 혹시나 모르니까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df clean에서 찾을게요. 로케이션으로 찾을게요. 로케이션. 무엇을 찾을 거냐면 df clean.c 의 값이 비어있는 문자열이면 그리고 거기에 무슨 컬럼? C라고 하는 컬럼이 있으면 이거는 뭘로 채우겠다? 모른다. unknown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이거는 무엇을 한 거냐면 빈 문자열을 비어있는 문자열을 무엇으로 대체하겠다? unknown으로 대체하겠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데이터 프레임이 변경이 됐을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이 변경이 됐으면 자,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 클린의 무슨 컬럼? C라고 하는 컬럼. C라고 하는 컬럼에 무엇을 하면 될까요? value count를 하시면 돼요. value count를 하면 이렇게 나오죠.
missing이 641개. missing은 무엇을 의미하죠? missing은 NA를 의미해요. NA가 641개인 거예요. 비어있는 문자열만 따로 찾겠다. 질문 주신 분이 계시네요. unknown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unknown df 클린은 이미 바뀌어 버렸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df에서 df 무슨 컬럼? C라고 하는 컬럼의 값이 비어있는 문자열이 있느냐 이렇게 검사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하나도 없죠. 컬럼 이름은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는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C라고 하는 컬럼에 비어있는 문자열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고요. 아까 타임존 있었죠. 타임존. 타임존 뭘까요? 네, 타임존은 데이터 프레임 이거 클린하기 전이니까요. 클린하기 전이니까 보시면 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문자열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꽤나 521개가 있었던 거죠. 비어있는 문자열이.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혹시나 몰라서 해본 건데 unknown은 없네요. unknown은. 네. 자, value count 하면 이렇게 값들이 쭉 이렇게 나오죠. 나오고 저장하는 게 좋겠네요. 그죠? top 10 country라고 할까요? top 10 country 하고서 그러면 여기서 head 10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네, 이렇게 하시고 top 10 country를 출력을 해보시면은요. NA 값들이 두 번째로 많았고 US 미국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은 GB 이게 Great Britain 영국이에요. 영국이고 CA 캐나다 ES 이거 아마 스페인일 거예요. 아마 확실치는 않은데 JP 이거 저펜 일본이고요. BR 브라질일 겁니다. DE 도이치 어디 독일일 거예요. IT 이탈리아일 거고요. NL이 아마 네덜란드일 거예요. 아마도. 혹시 이 값들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국가 코드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국가 코드라고 검색을 하시면은요. 위키피디아가 아마 나올 거예요. 위키피디아를 보시면 뭐 가나라고 하는 나라는 GH 이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 자리로 표시할 때는 어떻게? 세 자리로 표시할 때는 어떻게? 이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KR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세 글자로 표현할 때는 KOR 이렇게 표현하고. 독일 있었죠? 독일 DE 독일 DE 맞죠? 네. 이렇게 그 약속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코드를 알면 국가 이름 아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그리는 거는 어렵지 않겠네요. 그죠? 시본 라이브러리의 막대 그래프로 그리시면 되겠네요. X축은 탑 10 컨트리에서 values 이용하시면 되고요. Y축은 탑 10 컨트리에서 인덱스 사용하시면 돼요. lt.show를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US와 missing을 제외하고 그래프를 찾아볼까요? 어차피 미국 행정부 사이트를 접속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 그게 제일 많을 거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NA가 또 많으니까 NA는 사실 우리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과 NA 우리는 NA를 missing이라고 변경을 해버렸어요. 그죠? 미국과 NA를 제외한 상위 10개 국가 이걸 따로 한번 찾아볼까요? 따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USA가 missing과 US가 1위고 missing이 2위다라고 하는 걸 알면 value count에서 value count가 시리즈잖아요. 세 번째부터 10개를 찾아버리면 되는 거고. 그런 방법도 있겠죠. value count를 우리가 찾아보니까 US가 1위, missing이 2위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럼 3위부터 10개를 찾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고 아예 value count를 하기 전에 그 컬럼의 값이 US인 것과 컬럼의 값이 missing인 것들은 제외하고, 그렇죠? 제외하고 value count를 하시는 방법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방법 쓰셔도 좋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아예 처음부터 C라고 하는 값이 US도 아니고 missing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서 value count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value count를 해보고 나서 미국이 1등이고 missing이 2등이다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거 약간의 꼼수이기는 하죠. 데이터 프레임 클린 국가 점 value count 요걸 먼저 해보고 미국이 1등이고 missing이 2등이구나. 그럼 이거 제외하고 점 ILC 헤드가 못하는 거가 뭐냐면 슬라이싱을 못하죠. 근데 우리는 시리즈에서 슬라이싱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서 슬라이싱 할 수가 있죠. 그때 사용하는 게 ILC 0, 1, 인덱스 2번부터 하면 되겠네요. 인덱스 2번부터 10개니까 12번까지 이렇게 하면 딱 10개죠. 10개이지 않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런 국가, 네덜란드 밑에 MX와 PL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저도 어떤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국가 코드에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MX가 멕시코이려나요? MX. 멕시코 맞군요. MX는 멕시코라고 합니다. PL 그럼 폴란드? 모르겠네요. PL. 폴란드 맞군요. PL은 폴란드라고 합니다. 폴란드. 네. 자, 그럼 요거를 시각화하면 되는 거예요. 시각화하는 거는 똑같겠죠? 그렇죠? 시각화까지 할까요? 네, 뭐 탑10 컨트리 2라고 할게요. 이건 탑10 컨트리 2라고 저장을 하고요. 네. 저장하신 다음에 저거를 시각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NS 그래프 X축은 탑10 컨트리 2의 values, Y는 탑10 컨트리 2의 인덱스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위쪽이랑 그래프 모양이 많이 다르죠. 위쪽은 여기가 숫자가 너무 커요. 여기가 뭐 600개니까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기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막대가 너무 작게 보여요. 너무 작게 보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두 개를 제외한 상위 10개 국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막대의 크기가 엇비슷하게 보이는 거죠. 뭐 70개, 60개, 뭐 40개, 30개, 20개 뭐 이런 정도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영국, 캐나다, 스페인, 일본, 브라질,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멕시코, 폴란드. 네, 멕시코는 아무래도 미국 바로 밑이잖아요. 미국 바로 밑이니까
미국 사이트, 행정부 사이트, 특히나 뭐 이민이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접속하는 그런 일이 많을 거라는 거는 많을 거라는 게 보이고요. 폴란드에서 접속하는 게 많다라는 것도 약간 의외이긴 하네요. 그리고 영국은 미국이랑 뭔가 서로 왕래가 많은 듯한 뭐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 일본에서 많이 접속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아시아에서 다른 국가들 안 보여요. 뭐 중국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고요. 일본에서 접속 많이 한다는 그런 점이 특이하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